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제가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좀 잠길 수 있습니다. 기침 많이 해요? 네. 아, 안 갖고 왔나? 왜요? 제가 기침할 때마다 진짜 특효약이 하나 있는데 좀 이따 여기 안에 있으면 윤곽산? 하나 드리. 윤곽산인데 그 네. 봉투에 딱 든 게 있어요. 네. 그걸 먹으면은 일단 1시간 정도 방송 때는 버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참 한 2주 전에 콜록대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때 그걸로 이제 버텼습니다. 어, 혹시 있으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뒤져볼게요. 지금은 없고. 한번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예, 하시는 예, 동안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뒤져보도록 오디오 하겠습니다. 일단 채우고 있을게요. 네네네. 자, 시장 한번 볼까요? 시장을 그래도 금방 한번 마무리가 봐야겠죠. 좀 됐죠? 네,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어제까지도 뭐 엄청나게 또 크게 하락을 했고요. 사실 어제 선물 시장 아마 보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선물 시장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까지 크게 빠졌던 선물 시장이 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 한 7시 반 정도 때부터 선물 시장이 다시 좀 채워 나가니까 개파락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일부 좀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 7시 반, 뭐 8시 이제 프리마켓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물론 오늘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어제 그 선물 시장이 빠졌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그리고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이 시장이 완전히 되돌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좀 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우존스나 뭐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91% 하락했고 나스닥이 0.1%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이 0.23% 하락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0.91% 하락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의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시작하고 나서 크게 올랐던 그런 지수 자체가 약간은 좀 평평하게 눕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반등의 어떤 느낌을 받기는 좀 힘들고 일부 하락세가 일부 잠시 좀 멈췄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강대강 대치가 얼만큼 또 지속될 것인가가 시장에서 관심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90일 연장하겠다. 예, 뭐 관세를 90일 연기하겠다는 것은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뭐 EU와 중국 간의 여러 뭐 하여튼 수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 정말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분들이나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하죠. 정말 힘든 상황이고 하루하루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저점인 것 같은데 저평가인 것 같은데 할 때 너무나도 우리가 급하게 굳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번 주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반등이 아니죠. 이건 반등도 아니고 잠시 잠깐 브레이크를 잡았다 정도 수준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소폭이지만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상승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요.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한번 봐야 돼요. 이건 한번 봐야 되는데. 애플은 어떡해요?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1차 때 애플이 예. 그 좀 면제를 받았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때는 뭐 그럴 만한 법적인 뭔가 루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또 그게 없어서 만약에 애플 면제해주고 싶으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너 면제 이렇게 맞아요. 콕 집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애플로 면제? 아니, 애플 면제가 아니라 일부 수출 기업들, 네. 그러니까 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일부 미국 수출 기업들은 네. 내가 면제를 세금 공제나 세금 공제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먼저. 관세 부과되는 거를 좀 해. 그걸 근데- 상쇄시키는 세금 공제를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애플에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아마 애플이 그 수출에 있어서 일부 면제를 받을 것을 면제 받을 확률은 한 20% 정도. 얼마 안 나머지는 약간 힘들 수 있다. 아. 예, 이런 얘기를 좀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플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애플 주가 역사상 물론 뭐 그 전에 한참 오래전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시총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시점 때부터
정말 장기간 집권을 했잖아요. 네. 시총 1위에서. 그 이후로는 이러한 하락폭을 보여준 거는 저는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애플에 있어서. 그만큼 지금 엄청난 그 시가총액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3조 뭐죠? 3조 달러가 무너졌잖아요, 사실상. 버피 돈 깨서 예. 팔았을 때는 그렇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만한 이런 이유가 얘기를 있어. 계속 지금- 회자하고 있죠.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워렌 버핏이 왜 현금 비중을 높였을까? 왜 애플을 팔았을까? 지금 보면은 뭔가 퍼즐이 좀 맞춰지는 이렇게까지 느낌인데. 최악이 될지는 몰랐던 몰랐죠. 거죠. 예, 몰랐고 뭐 무역 정책 자체가 이렇게 또 극단으로 치달지는 뭐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애플 자체가 가장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힘든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 공장 자체가 뭐 중국, 베트남, 인도 쪽에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은 팀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이폰의 일부 생산량을 인도로 좀 옮기겠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뭐 주가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 맵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3% 올랐고 3.5%, 브로드컴이 5%, 그리고 메타 2%, 아마존이 2.4%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정을 줬었던 빅테크들이 다시 좀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일부 보였고 너무나도 이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러한 부분에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다른 뭐 테슬라 마이너스 2%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의 반등을 시장의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시장의 반등이라 보여주게 되면 요 맵 자체가 다 풀어겨야죠. 녹색으로 그냥 물들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소형 사실 우리 그 관세 정책을 때려맞기 전에 네. 저희 월모브를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뭐 늘 아실 수 있겠지만 러셀박. 그렇죠. 러셀 지수나 아니면 지금까지에 있었던 여러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던 sek터들 아니면 산업군들 어떤 게 있었죠? 보통 우리 자율주행,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있었고 AI SMR 원자력이나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뭐 그러한 것들, 특히나 AI 관련된 그 랠리가 좀 이어졌었고 네.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랠리를 했기 때문에 일부 뭐 버블이 껴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고 그쵸. 경기에도 민감하다 보니까 금리에도 민감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빠졌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반등한 기업들을 좀 중소형 작은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좀 안 나올 수 있지만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요거를 전체 조금 이렇게 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을 네. 아주 뭐 알록달록하죠. 알록달록하고 뭐 일부 뭐 반도체 장비 기업들 요 작은 네모칸을 보게 되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일부 그 AI 관련된 작은 기업들도 오늘 크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예, 크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있었던 기업들, 특히나 뭐 D-Wave 퀀텀이나 아니면 뭐 아킷, 뭐 리게티,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오늘 10% 올랐고요. 그 아이온큐를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참 아이온큐나 양자 컴퓨팅은 왜 오른 거예요? 아직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쪽은 예. 성장이 될 거다.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이 기업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관세 관련해서도 아이온큐나 이런 기업들은 뭐 안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괜찮죠. 전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제조업 기업도 아니고 상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상황에서 뭐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이거 전혀 이거 뭐 움직이지도 않았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근데 있으실 먼저 텐데. 많이 빠졌어요. 네, 먼저 많이 빠졌죠, 맞아요. 먼저 많이 빠졌고 이 많이 빠졌었던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뭐 젠슨왕의 여러 가지 뭐 30년 주기설 뭐 이런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양자 컴퓨팅이 뭐 상용화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그 의구심이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었던 거고, 사실 최근에 관세 영향에 있어서는 뭐 미국 내에서 이제 보통 이제 러셀 2000 기업들 자체가 미국 내에 어떤 내수에 조금은 의존하던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뭐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부 트렌드를 보였었던 기업들이 좀 반등폭이 세더라.
요 부분을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이 관세 정책 자체가 조금은 안정화되거나 일부 협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트렌드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 그러한 섹터들, 그런 산업군들이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사실상 뭐 관심 종목에다가 이렇게 쫙 놔두신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좀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네. 방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물론 그 배경에는 관세 정책 자체가 안정화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쵸. 예, 하지만 오늘의 반등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아직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저는 요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볼 텐데 오늘 재미난 내용이 좀 있어요.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크게 웃을 수 있나요? 제가 재미있게 제가 한번 설명을 좋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의 폭풍 트윗. 어떤 트윗을 그렇게 날려댔는지. 폭풍 트루스 소셜이죠? 맞아요. 트루스 소셜. 예. 왜 이름도 폭풍? 근데 이름이 트루스잖아요. 예. 뭔가 진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나는 진실이야. 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요거죠, 뭐. 아. 예. 자, 그렇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예. 폭풍 표정이 SNS.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요새 연크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진 않아요. 제가 뭐 사람을 싫어할 필요는 없는데 예. 그의 그 정치적인 행보로 인한 전 세계인의 고통. 그리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가고 뭐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생물학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사람 싫어하고 이러면 참 스스로가 힘든데 제가 그래서 요새 많이 힘듭니다. 예.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뭐, 그 최측근들 있잖아요. 채찍근들은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좋아하겠죠. 같아. 예. 예. 자, 일단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트럼프의 폭풍 트윗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최근에 사실 우리 대선 때, 미 대선 때도 베팅 사이트 많이 보셨잖아요. 폴리마켓도 많이 보시고.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경제의 격변기에 일어났었던 어떤 증시의 흐름 같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 해서 자, 요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요 부분이 좀 재미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배꼽 제 잡아 개인적으로 잡고. 재미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 볼 텐데 자, 트럼프가 이제 미국 수출 기업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긴 한데 외국에 해외로. 공장을 짓고 있고 외국에서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뭐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애플일 수도 있고. 자, 이러한 기업에 있어서 세금 공제를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벌써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 관세가 상당히 경제적인 여파,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 계산법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자체 약간 발작 증세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과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미국 수출 기업에서 세금 공제를 고려하고 있다. 저는 그냥 약간 저거 보면서 원래 약간 감세를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미리 판을 다 짜놓은 것처럼 이게 좀 힘들어하지. 그럼 우리가 그럼 뭐 당근 줄게 하는 식으로 지금 감세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뭐 그럴 싫어요.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냥 다 싫으네. 네. 자, 그리고 네. 자, 미국은 자, 우리는 비관세 장벽을 원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TA 한 거잖아요. 오늘은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요 5가지의 헤드라인 중에 네. 요 마지막 비관세 장벽을 원한다. 요게 앞으로 시장의 관세 정책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비관세 장벽. 자, 그래서 이 비관세 장벽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일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비관세 장벽이 뭔지 아마 좀 자세하게 좀 보는 시간 뒤에 가서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유가 빠르게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 4.2% 정도 수준이고요. 일부 반등, 크게 갑작스럽게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 가파른 V자 반등. 예, 아직은 소문자지만 네. 가파른 V자 반등 보여주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세 정책에 따라서 60.9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는 어제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물론 장중에 59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게 되면은 1,470원. 아이고.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워낙 약세가 뭐 지속적으로 30원이나 올랐어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3.2를 기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을 살린 분은 아마 이분이 아니실까. 진방꿀. 네, 진방꿀 역시 반대로. 어제 밤에는 별 얘기 없었어요? 물론 상승을 했으면 더 진짜 진방꿀인데 상승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어제 뭐 블랙먼데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 자, 오늘 뭐 지수가 S&P 500이 22%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매드머니 쇼에서 이렇게 막 나와서 뭐 이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월요일은 짐 크레머가 살렸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풍 트윗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다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속보로 이제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요. 네. 자, 트럼프가 중국이 내일 2025년 4월 8일까지 이미 장기간에 걸친 무역 남용에 대한 34%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부터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강대강으로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게 숏이 될지 롱이 될지도 뭐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롱이 될 수도 있고, 예, 중국이 다시 재반격하게 되면 또 숏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중국이 어떤 반격을 할지도 시장에 큰 관심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이어서 뭐 정말 글을 많이 썼어요. 거의 뭐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대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 총리가 최고의 협상팀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한다. 자, 모든 것이 바꿔야 하지만 특히 중국이 그래야 한다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느낌표 3개까지, 예, especially with China 이래서 이렇게 느낌표까지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다음 이제 트윗을 보게 되면, 자, 미국은 수십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약해지지 마라. 멍청해지지 마라. 강하고 용감하고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위대함이 그 결과가 될 것이다. 내 계좌가 녹고 거의 뭐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교주 수준으로 지금 신도들을 지금 용감하고 인내심을 가져라 이러고 있는데, 우리 계좌는 지금 다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레버리지 쓴 사람 마진콜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뭐 정말 뭐 금을 팔아가지고 메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건 진짜 좀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예, 용감하고 인내심을 가져라.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트윗도 날렸습니다. 그 본인이 외에도 뭐 가장 용감한 것 같아요. 일부 트윗을 날렸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했고요.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관세 연장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가짜 뉴스다. 요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유예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유예하는 그 사이 협상에 대한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뒤에 매 맞나 지금 맞나, 예, 그냥 맞을 매는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빨리 회복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 네, 자, 공포 탐욕 지수 여전히 4입니다. 4. 여전히 오늘 공포죠. 뭐 그렇게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극도의 공포 구간이다.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중국이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별 비중을 보게 되면 뭐 의류나 여러 가지 뭐 가전 제품들, 뭐 전기 제품들, 뭐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메탈, 뭐 광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미국이 수입을 하는 거죠. 미국이 수입을 하는 그러한 품목들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것 자체가 워낙 지금 그래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관세를 맞아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이것을 뭐 기업 단에서 그 관세를 그대로 일부 수용을 하고 또 뭐 수출을 할 건지, 아니면 그 가격 전가를 할 건지, 그 부분은 뭐 향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일부 뭐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뭐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관세를 일부 상쇄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 건지. 물론 지금 달랜틱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제대로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피해를 받을까, 또는 중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5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강대강 대치 속에서는 오늘 중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알리바바가 12%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ETF, 중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오늘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중국이 미국의 수입품에 있어가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뭐 좀 무시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 네. 과연 이게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무역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과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여러 데이터적인 부분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별 비중을 보게 되면 여전히 압도적인 일부 품목, 물론 일부일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압도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뭐 중국이 어떠한 또 보복 관세를 또 이야기를 할지도 우리가 또 제가 또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지금은 예, 어쨌든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네, 근데 저는 어제 무슨 영상을 많이 봤냐면 그 과거 우리 주식 투자를 오래 해온 부자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투자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영상을 찾아보고 책을 보고 했어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음에 일단 여유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여유 있는 돈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들은 뭐 어제 그제 그렇게 폭락 나왔을 때, 그러니까 평가적으로 이게 싸다라고 생각되면 사죠. 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이제 전세 대출 뭐 그 반환해야 되고 막 그래서 조금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좀 한번 불려 보겠다고 막 들어가잖아요. 파이팅 네. 넘치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금이라도 건지자 싶어서 손절매를 하고 팔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블랙록 회장 이런 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이럴 때. 이 음. 투자가 음. 여유 말씀하셨는데 네. 누군가에게는 3천만 원이 그냥 아니 뭐 계좌 한 5개 있는데 네. 어디 계좌 보니까 내가 3천만 원 있었구나 여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맞아요. 요게 잠자고 있었던 내 어. 현금이 있었네 나 몰랐네 음. 근데 누군가에는 3천만 원이 내 인생의 전부이거든요. 전 재산. 네. 근데 내가 뭔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는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앞서서 말씀하신 이 여유, 맞아요.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짜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안 좋은 생각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증권사에 계시는 많은 제도권의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도 특히나 뭐 PB 분들은 네. 고객을 직접 만나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막 안 좋은 이제 고객분들의 막 어떤 항의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너무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버텨야죠. 이런 상황에 정말 멘탈 잡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상. 예. 버텨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뭐 늘 얘기하지만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일정 부분 맞아요. 이상. 그래서 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닌데 맞아요. 막상 우리가 딱 이런 시장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계좌에 주식 비중이 100%.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늘 이런 걸 준비하신 분들은 기회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은 예. 되돌아 나서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뭐 극단적인 뭐 좀 좌절할 필요는 없다. 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지금 이제 현금책으로 빨리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예. 뭐 사든 뭐 하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뭐 아르바이트라도 더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어. 정말 여러 가지 쓸데없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너무 시장이 뭐 하락하다 보니까 다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블랙록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전히 20% 추가 하락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20% 추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할 이유보다는 장기 매수 기회를 보고 있다. 여전히 뭐 기회를 보고 있다는 이제 매수의 어떤 우상향의 과거의 어떤 미국 증시 역사상 봤을 때 네. 결국엔 이렇게 크게 조정을 주거나 약세장을 줬었던 부분은 과거에 되돌아봤을 땐 결국엔 기회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장기 매수로 기회를 보고 있다. 자, 트럼프는 미국이 더 이상 안정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지금 우리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보다는 조금 다른 미국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러한 부분도 다 겪고 또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뭐 레리 핑크 블랙락 CEO도 장기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언급,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사실 뭐 뒤에 가서 제가 데이터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마켓 2025 경기 침체 가능성 몇 %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크게 60%, 65%까지 올라갔던 그런 가능성 자체가 지금 현재는 57%로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절대치로 봤을 때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골드만삭스 또는 뭐 JP 모건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를 35%에서 뭐 45%를 올렸네, 뭐 40%를 올렸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대선의 적중률이 어마어마한 적중률을 보였었던 과거 폴리마켓을 봤을 때 지금의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은 올 것 같고 반은 안 올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베팅 사이트도 무책임해.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모르겠다는 거예요. 57%는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고, 물론 이 올라가는 이 수치,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이 트렌드를 봤을 때는 위험 수준이죠. 위험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풀릴지에 따라서 이 수치는 그냥 확 내려간다. 일시 뭐 해프닝으로 끝났을지, 아니면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서 계속 올라갈지는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해프닝으로 끝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않고, 요게 이제 어떻게 봉합이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우리 베팅 사이트, 칼시라는 이제 베팅 사이트인데요. 폴리마켓 다음으로 또 점유율이 높은 베팅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준의 5월 FOMC 금리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5월에 대해서는 FOMC가 71% 금리 동결 갈 것 같다. 자, 그리고 25bp, 21%가 25bp 정도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50bp를 또 보는 부분이 한 7%인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대다수는 금리 동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패드워치 툴 안 보신 분들 꽤 있으시죠? 네. 예, 최근에 이 금리 관세 정책을 발표한 후에 패드워치 툴에 여러 이 시장 참여자분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나 봐요.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만 가지 팍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잠깐 동안.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현재 시장 자체가 올해 4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무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연준에서는 2회라고 얘기했는데도 2회인데 이게 2회가 3회가 된 되고 거죠. 3회가 더 지금 관세 정책이 더 골이 깊어지니까 4회까지도 지금 넘어간 이런 상황이다. 물론 지금 12월에 있는 금리 정책 요 36.7%가 25bp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26.9%가 아니다. 금리 인하가 9월까지 있고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건 큰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6월 달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5월 달 금리 인하는 이제 동결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FOMC 때마다 계속 25bp씩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이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의 경기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보는 그러한 시장 참여자분들의 의견이 많다. 요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그래서 5월, 6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또 될지 FOMC 회의를 통해서 같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중요한 거부터. 자,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인데요. 오늘 백악관 무역고문 나바로 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낮춰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상호관세, 보편관세 뭐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나 그 외에 비관세 장벽을 우리는 원한다. 관세 가지고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직역을 하니까 비금전적 장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이 관세를 넘어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규제로 인해서 제품을 판매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호 관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비관세 장벽까지도 건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 부가가치세 그 구조가 뭔지를 명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에 대한 10%,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고 네. 뭐 유럽은 뭐 20% 가깝게 부과를 하는 건데 지금 뭐 이 비관세 장벽 자체가 지금 부가가치세만이 비관세 장벽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러면 비관세 장벽이 뭐가 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요 세부 항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아마 디테일하게 뉴스에서 많이 다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FTA부터 시작해서 뭐 일부 뭐 검열 대상이 있는 품목들 아니면 뭐 쿼터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마 디테일하게 다루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이 비관세 장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비관세 장벽이 도대체 뭔지 네. 그 제가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앞으로 뭐 월모부 보시는 분들은 이게 비관세 장벽이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관세 장벽을 보게 되면 기술적 장벽 그리고 위생, 식물 검역 조치, 수입 허가제 및 쿼터제가 있고 보조금, 그리고 내국민 우대 정책, 국가 안보 환경 윤리 기준 이렇게 총 5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 장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안전 기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뭐 KC 마크를 달았냐 안 달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FDA 인증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것을 인증을 받아야 넌 팔 수 있다라는 하나의 비관세 장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렇죠. 이런 인증 제도도 한번 건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증을 없애라가 아니라 유럽 저 인증 되게 빡빡하고 엄청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증을 더 빡빡하게 하고 더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제품도 못 팔게 이런 어떤 기술적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증 제도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어떤 방향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증 제도 자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예, 그리고 소비자 안전 확보 명분으로 자주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소비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막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인증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완화시킬지 또는 무너뜨릴지도 앞으로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생, 식물 검역 조치입니다. 식품, 농산물에 대한 위생 기준, 농약 허용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조치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해충 검역을 우리가 통과해야지 너희가 수입할 수 있어. 네. 다 통과했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검사했어? 검사가 우리가 원하는 검사는 100가지야. 저 유럽도 중국도 진짜 빡빡해요. 제가 나름 건강기능식품 아, 사업을 해서 이제 네네. 수출을 좀 알아봤잖아요. 예. 어우, 유럽과 맞아요, 중국은 뚫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중국은 더 빡빡하고. 맞아요. 예.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뭐 공장에서 하나 뭐 장난감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게 뭐 위해 물질을 너 검사했냐 안 했냐 네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품목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킬지 또는 뭐 폐기할지 네.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 그래서 복원을 명분으로 하되 사실상 수입 제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각 나라별로 기준점이 바뀔지가 시장에서 앞으로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수입 허가제, 쿼터제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연간 너희 20만 대까지만 수입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국 기업의 이 자동차 점유율을 뺏길 수가 있고 자국 기업을 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 조절을 목적으로 어떤 쿼터제를 주고 있는데 이 쿼터제가 야 너희들 이제 쿼터제 없애 라고 하는 순간에 자국 기업이 이 뉴스 하나로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었던 점유율이 완전히 깨질 가능성도 좀 크고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경쟁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엄청나게 그 흑폭풍이 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요 뉴스도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조금과 내국민 우대 정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IRA가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그리고 미국 내 생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을 했었던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자국 기업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기업으로 재편해야 되는데 이러한 보조금 정책을 일부 폐기하거나 또는 완화하거나 이것들도 우리가 향후 지켜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코에 고면 코골이고 귀에 고면 귀걸이인 국가 안보입니다.
뭐 중국 화웨이 장비가 국가 안보 이슈로 수입이 금지가 됐었죠.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플랫폼으로 사용했는데 야 이거 국가 안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틱톡 쓰면 안 돼.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삼아 가지고 일부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인데 요거를 지금 미국에서 니네들이 지금 비관세 장벽을 이렇게 세워놔다 보니까 우리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잖아. 네. 지금 상호관세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전부 다 뜯어 고쳐라. 수술해라. 이런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고요. 그러게요. 어마어마한 장기간 동안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냥 이게 나라 대 나라별로 뭔가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아예 무너뜨려라 이거죠. 맞아요. 우리 미국에서 오케이 판매 오케이 했으면 그냥 다 다른 부가적인 거 뭐 이렇게 걸림돌 없이 그냥 수출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경기도에서 만든 거 제주도에서 그냥 맞아요.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면 다른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어서 좋고 근데 유럽은 이제 자국 산업에 있어서 좀 뭔가 타격을 받을까봐 그걸 보호 장치로 계속 만든 건데 근데 유럽 쪽에서는 EU에서는 뭐 자동차 공산품 관련한 무관세 제한 이 정도만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해서 야 그래 그럼 관세 안 할게. 네. 야,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아니 관세는 관세고 관세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그래 그러면 관세는 관세대로 너랑 나랑 협의를 하면 되고 네네. 우리는 비관세 장벽을 또 우린 얘기해야 된다. 이거 관세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유럽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베트남과 관세 제로 맞아요. 거고. 예, 뭐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관세 철폐했는데 TSMC 우리가 투자할게 미국에다가 이런 얘기하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협상팀을 보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예, 어떻게 되는? 다 이런 상황이다. 정말 만약 요거를 건들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는 정말 복잡하게 아마 흘러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노출돼 있는 기업 자체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요게 있어요. 여전히 이제 스몰캡과 S&P 500에 대한 어떤 약세에 대한 그 시계열이 있거든요. 시계열. 예. 그러니까 대형주가 강했던 부분, 스몰캡이 강했던 상황, 대형주가 강했던 상황, 스몰캡이 강했던 상황. 이렇게 네.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데 요 사이클이 먼저 내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경제 격변기에는 늘 스몰캡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내일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경제 격변기 때는 돈 대형주가 많고, 좋다고 보는데 잘 버틸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네. 근데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경제 격 격변기, 특히나 리세션의 위기가 있었을 때는 네.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왜 그랬는지, 예, 그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격변기 때 시장에서 스몰캡이 더 탄탄했던 이유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이제 격변을 겪을 때 여러분들 혹시 곡기를 끊으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안 좋은 거 드시거나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럴 분들은 나중에 이제 건강 잃고서 더 후회하죠. 돈 잃고 거기에 건강까지 잃으면은 어떻게 돼요? 회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제품 2가지 샘플 화티를 통해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제품은요. 구워 나온 수비드 족발이라는 제품인데 여러분 족발 좋아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족발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비계 있는 부분을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비계 많고 뭐 이런 제품 아니고요. 뼈를 제외하고 한 팩에 300g짜리 요거를 저희가 4팩 구성으로 했고요. 이게 일단은 이 족발을 수비드 합니다. 수비드가 뭐죠? 물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쫙 하면은 고기가 야들야들야들해지거든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오븐에 한번 굽습니다. 그래서 속촉하고 담백한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받으시면은 전자레인지 1분 동안 돌리시면 바로 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 요거 4팩 구성 저희가 39,000원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제품은 여기 바로 옆에 있죠. 신세계 푸드에서 나오는 호텔 셰프의 그 레시피로 만든 김치입니다. 김치 제품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포기김치 포기하지 마시라고. 예, 포기김치 3.3kg 그리고 총각김치 2kg 구성으로 총 5.3kg 김치 드립니다. 100% 국내산 재료고요. 재료부터 남다릅니다. 일단 저한테 아침부터 빈속에 밥도 안 주면서 이렇게 김치를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뭐 먹어야죠. 여기 족발도 있네. 오예. 예, 족발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큰데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이거 정말 난감합니다. 뭐야? 저도 주셨네? 이거 옆에 있어요. 예. 이 먹고도 싶은데 이거 되게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참 난감한데 자 한번 어이구 이거 어떻게 다 먹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어. 죄송해요 맛있어요. 우리가 주식 손실을 입어도 야, 배를 채우고 힘이 나야 또 뭐 하죠. 야 아침에 족발 먹기 쉽지 않은데 맛있네요. 그리고 근데. 이 김치가 약간 지금 살짝 덜 익은 상태잖아요. 만들지 안 만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조합이 좋고 좋습니다. 일단 저 단무지래. 총각 김치는 아삭아삭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아삭아삭하네요. 맞아, 아삭아삭하고 음. 여러분들 기분 안 좋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기분을 좀 업해서 다시 한번 이제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마시다. 포기김치 맞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총각분들 총각김치 많이 사시고 그리고 족발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술안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딱 간편해서 여러분들이 막 밥 차려 먹기 귀찮을 때 이거 딱 돌려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 저희 링크 참조해서 맛있는 음식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